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튜트 류정환입니다. 오늘부터는 8단원을 해볼 건데요. 보통은 전자기학을 한 학기 만에 다 끝내진 않죠. 전자기학 1, 전자기학 2 이렇게 나눠서 하거나 파트 2 부분에서는 과목 이름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데이비드 챈 기준으로 1학기 부분, 파트 1 부분, 전자기학 1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교마다 커리큘럼마다 다르겠지만 이 챈 기준으로 6단원이나 7단원까지 하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단원부터는 확실하게 전자기학 2 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학 1은 대부분의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과에서 필수죠. 그런데 이 전자기학 2 부분은 필수인 곳도 있지만 필수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자기학 1에서 꽤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기학 2 혹은 전자기학 2에 해당하는 다른 이름을 가진 과목을 공부하게 되신 거를 그런 선택을 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이쯤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도 오래 살았었고 자취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동네에 어떤 조그만한 수학학원이 있었거든요. 그 학원 이름이 마루학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마루자가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골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마루라고 하잖아요. 일단 파동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은 위치로 블록 솟아오른 곳 이런 부분을 보통 마루라고 하는데 학원 이름과 굉장히 뭔가 어울리는 이런 문구여가지고 학원 이름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플랜카드에서 이런 문구를 봤었습니다. 1%가 되고 싶다면 99%와 다른 길을 가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1%가 상위 1%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위 1%가 될 수도 있고 상위도 아니고 하위도 아닌 어딘가의 1%가 될 수도 있는데 99%와 다른 길을 가면은 1%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소하거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자기학 2 파트를 공부하셔서 전자파 공학이든 마이크로파 공학이든 안테나 공학이든 어떤 RF 공학이든 뭐 초고주파 공학이든 이런 곳들로 갔을 때 기존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유명하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회로 설계나 반도체 공정 이런 부분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파, RF, 안테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분야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통신 모뎀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퀄컴, 브로드컴 이런 데 부품을 많이 썼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곳들이 기술적으로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품들을 구매할 때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경쟁자가 있었다면 더 낮았겠죠. 그래서 애플도 자체적으로 통신 모뎀 칩을 만들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몇 개월 전인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인텔에서 통신 모뎀을 만드는 그런 사업부를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고성능의 통신 모뎀 칩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애플이라고 할지라도 1, 2년, 2, 3년 안에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8단원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플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통신 모뎀에 뛰어들면서 통신 모뎀에 관한 또는 통신 모듈에 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발전이 좀 가속화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쪽으로 엔지니어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처럼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유명했고 앞으로는 더욱더 유명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단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8-1 인트로덕션 보겠습니다. 저희가 챕터 7에서 Source Free Non-Conducting Simple Medium Non-Conducting이니까 시그마는 0입니다. 그 다음 심플 미디엄이니까 엡실론과 뮤 값이 있는데 이런 값들이 다 스칼라 값이고 변하지 않는 상수겠죠. 그리고 그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때 맥스웰 방정식을 결합해가지고 호모지니어스 벡터 웨이브 이퀘이션 in EN in H E와 H에 관한 호모지니어스 벡터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방정식이 7-81과 7-82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에요. 이 7-79 ABCD는 뭐냐면은 맥스웰 이퀘이션인데 맥스웰 이퀘이션이 이제 형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넌 컨덕팅 미디엄이고 심플 미디엄이다. 따라서 이 두 값이 일정하고 그 다음 시그마 값은 0이고요. 그 다음 솔스 프리였으니까 이 J나 로 값이 없겠죠. 그 다음에 논 컨덕팅이니까 컨덕팅이었으면은 이 전기장 E 때문에 J는 시그마 E 이제 이런 컨덕션 커런트 식에 의해서 여기 부분이 여기 7-109처럼
이 컨덕팅인 경우에는 이렇게 시그마 값이 추가돼서 좀 형태가 바뀔 텐데 논 컨덕팅인 미디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엡실론과 이 뮤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이런 미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D 벡터와 B 벡터를 다 이렇게 H와 E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7-81과 7-82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모지니어스 벡터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했었죠. 오른쪽 부분이 0이어가지고 호모지니어스고 그 다음에 이런 E나 H가 다 벡터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이 방정식의 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속력이 V로 움직이는 파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얘가 파동 방정식이에요. 웨이브 이퀘이션. 그런데 이 7-81과 82를 보시면은 형태가 완전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샘플 미디엄이 프리스페이스다, 진공이다 하면은 여기 있는 이 U 값, U가 지금은 루트 뮤 엡실론 분의 1인데 진공이라고 하면은 이 값이 뮤0, 엡실론 0, 루트 분의 1 해가지고 이 값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C 값이 되죠. 따라서 솔스 프리이면서 프리스페이스에서는 이 호모지니어스 벡터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바뀝니다. H도 마찬가지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우리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라고 알려진 스피드 오브 라이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값이죠. 이 방정식이 웨이브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웨이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웨이브 중에서 waves that have a one-dimensional spatial dependence, plane waves, is the main concern of this chapter. 이런 파동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 플레인 웨이브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웨이브는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이렇게 구 형태의 스피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파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마루 부분만 선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빨간 색깔 부분이 이 밑에 부분 골이 되겠죠. 마루와 마루 사이니까. 따라서 파동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도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 어떤 파동의 값이 바뀌고 이런 파동의 높낮이가 바뀌고요.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면은 또 이 높낮이가 바뀝니다. 3차원 상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움직여도 파동의 높낮이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Y축과 G축으로 움직여도 각각 파동의 높낮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 가지 축에 대해서 모두 스파셜 디펜던스, 공간상의 디펜던스, 의존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인 웨이브는 원 디멘셔널 스파셜 디펜던스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파동이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번엔 스피커가 이렇게 무한히 넓어가지고 무한히 넓은 평면이어서 고르게 진동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스피커 판이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파동이 이렇게 마루 부분도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골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동이 오른쪽이나 혹은 이렇게 왼쪽으로 공기중을 따라서 이 소리라는 파동이 즉 음파가 퍼져나갈 텐데 이때 X축이나 G축으로는 이런 스파셜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X축이나 G축으로 이동을 해봤자 파동의 높낮이가 안 바뀌고 오로지 Y축으로만 이동할 때 마루가 됐다가 골이 됐다가 마루가 됐다가 골이 됐다가 이렇게 파동의 높낮이가 변화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가 원 디멘셔널 스파셜 디펜던스예요. 즉 플레인 웨이브예요. 물론 이 원 디멘셔널 스파셜이라는 말이 X축이냐 Y축이냐 G축이냐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디펜던스를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즉 축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파동이 약간 기울여져가지고 축은 그대로 있는데 이번엔 파동이 기울어져서 X축으로 이동하든 Y축으로 이동하든 G축으로 이동하든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 무한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 방향으로는 디펜던스를 갖지만 그런 방향의 수직인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때는 스파셜 디펜던스를 갖지 않죠. 저희가 8단원에서는 주로 이런 플레인 웨이브에 대해서 다룹니다. 가장 간단해서 분석하기 쉽기 때문에 플레인 웨이브를 하는 거예요. 물론 플레인 웨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마루와 골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을 필요는 없겠죠. 파동이란 건 이렇게 타임 할모닉 필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것도 파동이죠. 저희의 심장박동 같은 이런 웨이브들도 원 디멘셔널 스파셜 디펜던스를 가지면은 이런 파동들도 플레인 웨이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배웠듯이 이런 파동들은 이런 타임 하모닉 필드들의 중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런 타임 하모닉 필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8-2부터 시작을 할 건데 We begin the chapter with a study of the propagation of time harmonic plane wave fields in an unbounded homogeneous medium. unbounded니까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공간이 무한히 넓게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미디움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계에서의 문제, 예를 들어 뭐 반사나 굴절 이런 걸 아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미디엄 파라미터, 예를 들어 인트린직 임피던스,
attenuation 콘스탄트, phase 콘스탄트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굿 컨덕터, 굿 컨덕터로 침투하는 의미인 스킨 뎁스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웨이브의 파워 혹은 에너지와 관련된 이 포인팅 벡터, 파워 플럭스 덴서티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서 포인팅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I가 아니라 Y죠. 따라서 점할 때 포인트 혹은 가리킨다 할 때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플레인 웨이브가 인시던트, 노멀리 오너 플레인 바운드리, 어떤 매질의 경계부로 수직으로 입사할 때 그때 플레인이 어떻게 되는지. 수직으로 입사하니까 아마 굴절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아마 반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반사를 다루는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멀하게 인시던트 하지 않고 오블리크하게 비스듬히 인시던트 하면은 그때는 리프렉션, 굴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전자기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혀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나 no reflection and total reflection, 모두 반사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룰 겁니다.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 플레인 웨이브인데 유니폼인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플레인 웨이브면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same direction. 3차원 공간상에서 구형 스피커가 사방으로 만들어내는 파동은 모든 방향으로 내는 소리는 이제 방향이 다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플레인 웨이브면은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한 방향밖에 없고요. 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그 다음 유니폼이기 때문에 매그니튜드가 같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평면이 진동을 할 때 약하게 진동했다가 세게 진동했다가 하면은 이런 웨이브들이 플레인 웨이브이긴 하겠지만 유니폼하진 않겠죠. 그런데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면은 유니폼, 폼 이런 형태가 유니 하나밖에 없다, 유니크하다. 유니는 하나의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하나밖에 없는. 폼은 어떤 형태를 의미하고요. 형태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플레인 웨이브니까 매그니튜드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플레인 웨이브니까 진행 방향에 대해서만 스파셜 디펜던스가 있고, 만약에 in infinite planes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of propagation, 이 진행 방향의 수직인 이런 평면 내에서는 전부 다 in phase입니다. same phase예요. 이 페이지가 같습니다. 지금 이 빨간 색깔 이렇게 타임 하모닉 필드에서 골 의미한다고 하면은 이 빨간색은 전부 다 골입니다. 파란색은 전부 다 이런 마루이고요. 따라서 진행 방향이 수직한 이런 평면 내에서는 전부 다 same phase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라는 건 없겠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런 무한한 평면의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한한 평면의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스가 없겠죠. 따라서 practical wave source, 실제적인 웨이브 소스들은 전부 다 유한합니다. 크기가 유한합니다. 그런데 but if we are far enough away from a source, the wave front surface of constant phase becomes almost spherical, and a very small portion of the surface of a giant sphere is very nearly a plane. 일단 이 웨이브 프론트는 surface of constant phase, 이 빨간 색깔 이게 웨이브 프론트죠. 이 파란색도 웨이브 프론트고, 그 다음 이렇게 마루나 골을 의미하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한 이런 어중간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있겠죠. 이런 것도 웨이브 프론트입니다. 즉 위상이 같은 이런 평면이 웨이브 프론트예요. 저희가 플레인 웨이브이기 때문에 위상이 같은 평면이라고 제가 방금 말을 했는데, 웨이브 프론트는 플레인 웨이브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웨이브 프론트면은 플레인 평면이 아니라 그냥 surface, arbitrary surface of constant phase, phase가 같은 어떤 면을 웨이브 프론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스피커의 경우처럼 뭐 이런 구형 스피커건 아니면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생긴 스피커라고 할게요. 근데 이런 스피커들이 진동을 하면서 이제 공기 중에 음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구형 스피커는 이런 구 모양의 음파들을 만들어내겠지만, 이런 불규칙한 형태의 스피커는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점점 구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솔스로부터 충분히 멀다면은 이런 웨이브 프론트가 거의 구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형이 되면은 구형의 매우 일부만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부만 살펴보면은 거의 평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요. 사실 태양에서 오는 태양빛도 평면파가 아니라 이렇게 구면파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평면파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도 이렇게 어떤 막대기나 어떤 우물의 그림자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도 이 태양빛이 평행하게 입사한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태양빛이 평행하다.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평행하지 않을 텐데 방향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충분히 멀리 있고 지구는 또 이 크기가 이 구면에 대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평면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상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플레인 웨이브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런 플레인 웨이브를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실용적이다. 자, 그러면 8-2 플레인 웨이브스 in lossless media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어떤 걸 주로 중점적으로 다룰 거냐면 사이너소이달 스테디 스테이트, 즉 타임 할모닉 필즈, 이 타임 할모닉 상황을 주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타임 할모닉 상황, 사이너소이달 스테디 스테이트 이런 상황에서는 페이저를 쓰는 게 매우 편리하죠. 따라서 이 8-1 이 식에다가 사이너소이달 스테디 스테이트를 적용해서 페이저로 나타내면은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벡터 웨이브 이쿠에이션이 이렇게 8-3처럼 호모지니어스 벡터 헬름홀츠 이쿠에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태가 앞에 7-105 이쯤에서 했었죠. 심플 미디엄이고 소스 프리, 소스가 없으면은 사이너소이달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라플라시안 오브 E 플러스 K제곱 E는 0 이런 형태인데 그 심플 미디엄이 프리 스페이스, 진공이면은 자유 공간이면은 K 값이 오메가 루트 뮤 엡실론 이렇게 주어질 때 뮤 값과 엡실론 값이 각각 뮤0, 엡실론 제로가 되면서 이때 K를 K0라고 표기를 하고 그때 K 값을 그냥 웨이브 넘버가 아니라 프리스페이스 웨이브 넘버라고 합니다. 이 K 값의 이름이 왜 웨이브 넘버인지는 좀 이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살펴보고요. 기본적으로 웨이브 넘버는 속력분의 각진동수 혹은 속력분의 각주파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웨이브 넘버 자체가 전자기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식은 맥스웰 방정식으로 유도된 빛의 속도로 전파하는 파동에 관해서 한정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보다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이 C 값이 루트 뮤제로 엡실론 제로분의 1인 건 아셔야죠. 자, 이제 이 8-3식 요거를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 데카르트 좌표계로 생각해보면은 이 8-3식은 is equivalent to 3 scalar 헬름홀츠 equation 1 each in the components EX, EY, EG. 그러니까 지금 얘가 벡터로 돼 있는 호모지니어스 벡터 헬름홀츠 이쿠에이션인데 벡터로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에서는 이 벡터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 하나의 벡터 이쿠에이션을 각각 EX 플러스 K0 제곱 EX는 0 그리고 Y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Y, G 성분에 대해서 G 이렇게 벡터의 성분 3개로 나눠가지고 3개의 호모지니어스 스칼라 헬름홀츠 이쿠에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나 마찬가지 얘기죠. 형태가 물론 다르지만 같은 걸 의미하죠. 따라서 그 중에서 이 EX에 관한 걸 생각해보면은 즉 이제 요걸 생각해보면은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에서 스칼라 라플라시안 요거 식 아시죠? 딱 요거예요. 요거 따라서 형태를 스칼라 라플라시안과 이렇게 K제곱으로 묶어가지고 EX는 0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스칼라 라플라시안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벡터 필드인 이 필드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EX, EY, EG 각각이 이렇게 세 개의 호모지니어스 스칼라 헬름홀츠 이쿠에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EX 얘에 관한 것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파동이 만약에 앞에 나왔던 이 그림처럼 이렇게 X, Y, G 이 세 개의 축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임의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은 X, Y, G 이 세 개에 대해서 전부 다 디펜던스를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상황을 살펴보고 싶기 때문에 딱 이 G에 대해서만 디펜던스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Consider a uniform plane wave characterized by a uniform EX over plane surface perpendicular to G. 즉 이 EX 값이 G축에 대해서 perpendicular한 수직인 평면, 그런 평면에서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G축에 대해서 디펜던스를 갖고 이 G축과 perpendicular 수직인 평면에 대해서는 이때는 유니폼하다. 여기 전부 다 골, 여기 전부 다 마루 이런 식으로 이런 평면인 경우에는 플러스 G축이나 마이너스 G축 둘 중에 하나로 진행하는 파동이겠죠. 따라서 G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X와 Y에 대해서는 디펜던스를 갖지 않고 따라서 이때는 이제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랬던 이런 형태가 더 간단해졌습니다. Which is an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형태가 굉장히 간단한 2차 미분 방정식이죠. 8-1처럼 원래 이런 파동 방정식이었으면은 X축, Y축, G축 3개에 대해서 다 디펜던스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도 디펜던스 가질 텐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사이너소이달 상황을 다루다 보니까 페이저 값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타임 디펜던스는 이렇게 사라졌고요. 타임 디펜던스 사라졌고 그럼 이때는 세 가지 X, Y, G에 대해서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 아니라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왜냐면 X, Y, G 세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이 중에서도 G축 방향으로만 진행을 한다. 이 중에서도 X와 Y에 대해서는 디펜던스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가장 간단해집니다.
따라서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 되고, 이때 이런 방정식 구하는 법 아시죠? 형태가 이 EX가 뭔진 몰라도 Linear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에서는 이 솔루션의 형태가 2의 mg, 지금 변수가 g니까 g에 대해서 이렇게 2는 mg 형태로 딱 되고, m이라고도 쓰고 뭐 다양하죠. 이거는 어떤 2의 뭐 람다 g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책마다 다른데, 근데 지금 저희가 파동하다 보니까 이 람다라는 기호는 파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2의 mg 형태로 되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g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니까 앞에 m제곱 이렇게 생기고 2의 mg 플러스 k0 제곱,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은 그대로 2의 mg, 이게 0. 그럼 2의 mg로 묶어주면은 사실 이거는 뭐 0일 수가 없죠. 따라서 m제곱 플러스 k0 제곱는 0. 여기서 이제 얘가 0일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고, 그러면 이때 m을 딱 구하면은 m은 플러스 마이너스 jk로 제로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 EX의 형태가 얘가 2의 플러스 마이너스 jk로 제로 g 형태가 되죠. 딱 이렇게. 그러면 이게 플러스일 때도 이런 방정식을 성립을 하고 마이너스일 때도 이런 방정식을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상수배를 취해줘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죠. 따라서 좀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a 어떤 상수 a 플러스 jk로 제로 g 플러스 어떤 상수 b 2의 마이너스 jk0 g. 따라서 이제 일반 해가 이렇게 되고, 어떤 경계 조건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이런 경계 조건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a와 b 값을 딱 결정 지으면은 이제 하나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a, b라고 안 하고 이렇게 E0 플러스와 E0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8-7 이 식에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점은 뭐냐면은 E0 플러스일 때가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E0 마이너스일 때가 여기 플러스고, 예전에 잠깐 웨이브 이쿠에이션을 제가 이 책에 나온 거 말고 따로 한번 잠깐 설명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웨이브가 지금처럼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g 플러스 마이너스 ut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얘가 이제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파동을 나타낸 건데, 이때 f g 마이너스 ut 이때가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f g 플러스 ut 마이너스 지축 방향으로 속력 u로 움직이는 게 이제 이렇게 되죠. 따라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할 때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예요. 왜냐면은 f g 마이너스 5 하면은 fg라는 이런 함수를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게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따라서 ut만큼, 그러니까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 즉 이게 이동 거리죠. 이동 거리만큼 이렇게 뺀 형태로 되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일 때 오히려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로 딱 매칭을 시켜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이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와 매칭을 시켜준 거예요. 지금 얘네는 형태가 좀 다른데 이것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f g-ut 얘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k분의 1로 이렇게 뺀 다음에 kg 빼기 kot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k가 u분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k가 u분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메가로 바뀝니다. 이렇게 오메가.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파동 방정식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kg 빼기 오메가 t 혹은 뭐 오메가 t 빼기 kg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죠. 이건 뭐 상수에 불과한 거니까 만약에 f k분의 1 x라는 이런 함수를 gx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원래 이런 함수가 이렇게 g에 관한 걸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f에 마이너스 k분의 1 x 이런 형태를 또 뭐 h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f에 얘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k로 딱 바뀌면은 오메가 t 빼기 kg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얘 다시 쓰면은 h 오메가 t 빼기 kg 이제 이런 순서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순서로도 써도 되고 이런 순서로 써도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순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h 함수가 아니라 저희가 페이저를 다루고, 보통은 페이저 다룰 때 코사인 함수를 레퍼런스로 잡다 보니까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g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걸 코사인으로 안 하고 오일러식 써가지고 2의 j 오메가 t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j kg 이렇게 쓴 거에다가 딱 리얼 파트 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이 값은 안 궁금하니까 페이저 값 취할 때는 딱 요것만 취하죠. 따라서 이렇게 여기 지금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게 이렇게 플러스 축으로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이 페이저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저에 관해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파동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페이저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회로 이론 책 괜찮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서 페이저 부분 열심히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개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들 좀 풀어보면서 이 페이저가 엄청 편하구나, 되게 좋은 거구나. 올렸으면 이런 파동도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웠을 텐데 타임 하모닉 상황에서, 즉 스테디 스테이트 사이너소이달 상황에서 페이저 쓰니까 엄청 편하고 오히려 좋구나,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 책 보시면은 파동 부분 있거든요. 파동 부분 사실 제가 지금 말한 거 이해하면은 뭐 파동 부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잘 이해 안 가면은 파동 부분 좀 처음 부분만이라도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이제 뭐 파동 물리 책에서 이렇게 fx 빼기 vt 혹은 fx 플러스 vt, 물리에선 보통 이제 속도를 v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 찾아가지고 파동에서 이런 부분 아마 처음 부분에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찾아서 좀 읽어보시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것만 이제 다 이런 기초적인 배경 지식만 딱 다 정리가 되면은 사실 뭐 8단원 어렵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돌아가더라도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면은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 이용해서 이런 A나 B 혹은 이제 이 E0 플러스와 E0 마이너스 얘네들 결정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8-6 방정식이 세컨 오더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A와 B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생깁니다. 상수가 두 개가 생겨요. 여기서는 to integration constant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학수학이나 뭐 미분 방정식 이런 과목에서 보통 배울 때 이제 이렇게 놓고 대입을 해서 풀잖아요. 왜냐면 딱 특정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어차피 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니크니스 서브롬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형태 말고 전혀 다른 건 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형태가 해가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다른 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뭐 고급 수학 같은 걸 공부하시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미분 방정식이다 보니까 적분해서 풀 수도 있겠죠. 적분해서 풀면은 그때 생기는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 콘스탄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애들이 생기고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생기고, 아직까지는 임의의 상수죠. 아무거나여도 다 성립을 하는. 그런데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은 이 값을 딱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EX긴 EX인데 G의 디펜던스를 갖고 있는 이런 스칼라 EX,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전기장에서 이 EX 성분이죠. 스칼라 성분이죠. 컴포넌트. 그런데 그 컴포넌트가 G의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구해지고요. 이렇게 구해진 거를 매번 이렇게 쓰면은 좀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EX 플러스 G,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EX 마이너스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X G를 플러스 G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 즉 이 EX 플러스 G와 그 다음 마이너스 G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 EX 마이너스 G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두 개로 분리를 한 거죠. 그 중에서 EX 플러스, 즉 플러스 G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은 이렇게 플러스 G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얘가 제일 처음 파동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얘가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인스탄테니어스 값, 인스탄테니어스 값은 페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도 다시 추가를 해줘가지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0g 이제 이렇게 되죠. 따라서 t 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달라져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t가 0일 때, 처음 위치일 때 이거고, 지금 t가 2 오메가분의 파이면은 오메가가 이제 t분의 2파이 혹은 뭐 2파이 f 이렇게 되죠. 따라서 t분의 2파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2 곱하기 오메가 대신에 t분의 2파이 분의 파이니까 1분의 파이 딱 해보면은 파이 지워지고 4분의 t, 즉 전체 주기가 이 대문자 t면은 4분의 1주기, 따라서 얘가 4분의 1주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주기죠. 2분의 1주기, 딱 2분의 1주기여가지고 위상이 딱 정반대가 됐고요. G가 0일 때, 즉 원점에서의 위상이 정반대가 됐고, 지금 이렇게 EXG, 이 엘렉트릭 벡터 필드 얘에서 X 컴포넌트, 스칼라 컴포넌트 얘만 딱 봤을 때 이렇게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어차피 뭐 마이너스 방향은 그냥 방향만 반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플러스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Now let us examine what the first phasor term on the right side of equation 8-7. 이 8-7에서 이 first term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만 살펴보면은 in real time, 실제 시간에서니까 이제 페이저가 아니고 이 페이저 값에다가, 즉 이제 요거죠. 요거 여기에다가 2의 j 오메가 t 딱 곱해주고, 그 다음에 리얼 파트 딱 취하면은 리얼 타임 값, 즉 인스탄테니우스 값 딱 나오죠. 순식 값 딱 나오고 이렇게 되죠. 코사인이 리퍼런스였으니까 리얼 파트에 취해주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퀘이션 8-8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설명이 좀 나와있죠. 시간이 0일 때 딱 이런 형태였는데 시간에다가 이 오메가 분의 파이, 즉 주기의 4분의 1배 요 값 대입했더니 이렇게 이동을 한다.
따라서 얘가 지금 트래블링 웨이브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트래블링 웨이브고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f we fix our attention on a particular point on the wave, a point of particular phase.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한 특정 점에다가 관심을 쏟아 부으면은, 그런데 이 점이 이 G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딱 이런 점, 이런 어떤 공간상의 특별한 한 점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파동에서 딱 한 특정 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기준으로 이 점을 고정해버리면은 파동이 이동을 해도 이 점은 이 위치에 그대로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한 점에 집중해보자 할 때 그 점은 이 파동 위에 있는 점 말하는 거예요. 파동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파동이 움직이면은 이 점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 particular point on the wave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면은 이제 이 값이 일정하죠. 즉 시간이 흘러서 여기 있던 파동이 이렇게 움직였어도 우리도 같이 이 G좌표 값을 증가시켜가지고 우리도 같이 움직이니까, 즉 시간이 흘러서 이 오메가 t에서 이 t가 증가해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G좌표 값을 증가시켜가지고 이 전체가 일정하게, 즉 이 값이 일정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k0g 이 값이 콘스탄트가 되고 이게 이제 콘스탄트가 되죠. 그럼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오메가 빼기 k0 상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dt분의 dg 되고, 상수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dt분의 dg 값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k0분의 오메가 이렇게 딱 되겠죠. dt분의 dg면은 우리가 지금 파동 위에서 파동과 같이 움직이는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dt분의 dg면은 시간에 대한 g의 변화율, 즉 그 점의 지축 방향으로의 속도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속도가 됩니다. 속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K0도 U분의 오메가로 이미 알고 있고, 여기서는 K0니까 이 U값이 C이기 때문에 C분의 W가 되고, K0가 다시 쓰면은 W 루트 U0 엡실론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C분의 W 딱 대입을 해보면은, 그럼 얘가 딱 C가 딱 됩니다. 아,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파동 위에 있는 한 점이 시간에 대해서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이렇게 되고, 이런 이퀘이션 8-9가 assure us 확신을 준다 that the velocity of propagation of an equiphase front, 지금 그림상으로는 한 점이지만 G좌표만 같으면은 뭐 x, y 값은 다 상관없기 때문에, 즉 직감만 특정이 돼 있고 x, y 값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에서 이렇게 g는 뭐 5 하면은 이건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일 뿐이지만, x, y, g 이런 공간에서 g는 5 하면은 어떤 평면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이 점이 더 이상 점이 아니라 웨이브 프론트라는 거 알 수 있죠. 웨이브 프론트 앞에 나왔던 요거요. Surface of Constant Phase. 따라서 웨이브 프론트가, 즉 이퀴페이즈 프론트가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velocity of light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K0는 U분의 오메가로도 많이 쓰고 U분의 오메가로도 많이 쓰고, 오메가가 2파이 F, 그 다음에 U가 람다 F이기 때문에 람다분의 2파이로도 많이 씁니다. 여기서 람다의 제로가 있는 거는 지금 K0가 진공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진공에서의 파장이라는 의미로 람다 제로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람다 값도 어떤 바운더리에서 진공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유리로 딱 들어가면은 이 파장이 좀 바뀝니다. 유리에서는 파장이 좀 줄어듭니다. 진동수는 안 바뀌는데 파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어가지고 뭐 굴절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따라서 웨이브 넘버를 U분의 오메가로 기억해도 되고 람다분의 2파이로 기억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 웨이브 넘버가 왜 이름이 웨이브 넘버인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Which measures the number of wavelengths in a complete cycle. 사실 이제 이 2파이는 라디안이고 두 길이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단위는 따로 없죠. 물리적인 단위는 따로 없는데 우리가 그냥 숫자와 구분해주기 위해서 라디안이라는 걸 붙이는 거고, 얘는 길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니까 사실 2파이를 뭐 람다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뭐 람다가 4분의 파이면은 그 값이 8이 되기 때문에 2파이 동안에 파장이 8개가 있다, 파가 8개가 있다, 이래서 이제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2파이가 이런 컴플릿 사이클을 의미하고, 람다 값에 따라서 이 K0가 몇이 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람다 제로가 4분의 1파이 미터다, 예를 들어서 람다 제로가 4분의 1파이 미터다, 그럼 이제 여기다 딱 대입했을 때 한 주기, 즉 컴플릿 사이클인 2파이 안에서는 4분의 1파이 딱 대입하면은 8이 딱 나오기 때문에 한 주기 동안에 8번 파장이 있다, 뭔가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였는데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면은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웨이브랭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좀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는데, 어쨌든 웨이브 넘버라는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10과 8-11
두 시기에서 서브스크립트 제로, 이거 제로자 빼도 다 성립을 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로 빼도 성립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만 그러냐면은 if the medium is a lossless material such as perfect dielectric instead of free space. 이 lossless material 이거 뭔지 아시죠? 앞에서도 저희가 이 8-2가 플레인 웨이브스 인 로슬리스 미디어였거든요. 몇 번 강조 드렸었는데, 로슬리스라고? 뭐 손실이 없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게 손실이 없는 거지? 이 시그마 값이 0이면은 로슬리스예요. 로슬리스. 지금 로스라는 거는 뭐 다양하겠지만, 보통 전류 로스라고 하면은 시간에 대한 그런 전류 로스 값이 파워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값이 뭐 i제곱 r 혹은 뭐 iv 혹은 r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시그마 값이 0이면은 컨덕티비티 값이 0이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질 않습니다. i가 0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로스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슬리스 미디어는 시그마 값이 0일 때고, 시그마 값이 없으면 여기에 뭔가 없죠. 이 시그마에 관한 부분이 없죠. 근데 만약에 시그마 값이 0이 아니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논 컨덕팅이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 J 값이 따로 없는데, 컨덕팅의 경우에는 시그마 값이 0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엡실론도 컴플렉스 값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컨덕팅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웨이브 넘버도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넘버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엄이 로슬리스 메터리얼, 즉 이런 시그마 값이 0인 이런 퍼펙트 다이렉트릭 상황에서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좀 무시했었던 이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세컨 페이지 텀, 요거는 마이너스 직축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입해보면은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 제로 마이너스죠. 여기가 플러스란 얘기는 얘가 상수다. 웨이브 위에 한 점을 생각해보면은 얘가 상수인데, 그때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면은 이제 dt분의 dg 값이 마이너스 c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c. 그러면은 마이너스 지축 방향으로 c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represents a co-sinusoidal wave traveling in minus g direction with the same velocity c.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인 거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이제로 마이너스랑 이제로 플러스랑 둘 다 존재하면은, 즉 이런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과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중첩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동이 가다가 어떤 딱 매질의 경계부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반사가 되면은, 이제 계속 오는 게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랑 반사돼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랑 공존하는 상태가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둘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싶은 거는 매질이 하나밖에 없는 아주 무한한 공간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파동을 최대한 간단하게 다루고 싶기 때문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런 애들은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이제로 마이너스는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첫 번째 텀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따라서 if we are concerned only with the wave traveling in plus g direction, 즉 이제로 마이너스는 0일 때로 하면은 좀 더 식이 간단해지고, 만약에 이제 근데 미디엄에서 디스컨티뉴티가 있다, 즉 어떤 바운드리가 있다, 그러면은 리플렉티드 웨이브, 반사파가 있기 때문에 걔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0으로 두면 안 되고 얘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챕터 마지막 부분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제일 간단한 상황, 얘가 0인 경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필드는 좀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H 필드 구해보면은 7-104 A 대입하면은 H 구할 수 있죠. 7-104는 요거예요. 요거 4개 중에서 첫 번째 식이 A입니다. A. 요거 일단 커브 V 해주고, 커브 V 해주면은 지금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니까 AX, AY, AG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미분, Y에 대한 미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플러스 지축으로만 움직이는 플레인 웨이브다 보니까 X와 Y에 대해서는 어차피 디펜던스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0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미분할 때 0 되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딱 얘만 살려놨고, 그 다음 지금 편의상 EX, EY, EG 3개 중에서 EX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냥 0으로 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계산해주면은 이제 AX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0 되죠. 얘한테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두 번째 거 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즉 이거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AY 딱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거에다가 이거 곱한 거 빼면 되죠. 따라서 이때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마이너스 델 지분의 델 EX 플러스 G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G에 관한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H,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H인데 지금 다 K0 람다 제로처럼 프리 스페이스 상황이니까 진공 상태 다루니까 이것도 뮤제로고, 그 다음에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필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필드 2개 중에서 마이너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는 없다고 가정을 한 거죠.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2만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가 만들어내는 이런 h를 구하기 위해서 이 h도 h 플러스 값이라고 다 표기를 합니다.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는 어떤 애를 만들어내는지. 이거를 써주지 않으면은 나는 지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ex만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h의 플러스 표기를 안 해주면은 h만 딱 봤을 때는 아 뭐야 이 h는 무조건 플러스 지축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이밖에 못 만들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통일성 있게 이렇게 플러스 기호 다 붙여준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보면은 a, y 성분만 있습니다. 따라서 ax 성분, ag 성분 둘 다 0인 거죠. 따라서 이 hy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제로 곱한 값이 델 지분의 델 ex 플러스 g 이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걸로 딱 나눠줄게요. 이걸로 이걸 딱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hy 플러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0이고 hy 플러스만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ex 플러스 g 요거 여기다가 이제 요거 대입해 볼게요. 다시 말하지만 요거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e0 플러스 e 마이너스 jk 제로 g 요거 딱 대입을 해주면은 g로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jk 제로 딱 나오겠죠. 마이너스 jk 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원래대로 딱 오고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썼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jk 제로 e 제로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k 제로 g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제로를 딱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제로를 딱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j 사라지고 오메가 뮤 제로분의 k 제로 오메가 뮤 제로분의 k 제로가 딱 남는데 7단원에서 잠깐 나왔었던 별다른 설명은 없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런 새로운 퀀티티 에타 제로 인트린직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얘를 딱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에타 제로분의 1 ex 플러스 g 이렇게 딱 쓸 수가 있습니다. 에타 제로 값 얼지 계산을 해보면은 k 제로분의 오메가 뮤 제로기 때문에 에타 제로가 k 제로분의 오메가 뮤 제로기 때문에 이거 대입을 해주면은 일단 k 제로가 오메가를 c로 나눈 거죠. 오메가를 c로 나눈 거고 다시 쓰면은 오메가 루트 뮤 제로 엡실론 제로기 때문에 k 제로 대신에 요거 대입을 하고 오메가 뮤 제로 딱 대입을 하면은 오메가 사라지고 뮤 제로도 하나 사라지면서 루트 엡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 이렇게 딱 됩니다. 이거는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엡실론 제로 값이 대략적으로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그 다음 뮤 제로 값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따라서 이거 대입을 해보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니까 이거 분의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승 대입해서 루트 씌워주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9승 사라지고 10의 2승으로 분자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1분의 4파이를 36파이분의 1로 딱 나누면은 그러면은 144파이 제곱 딱 됩니다. 따라서 루트 밖으로 빼주면은 120파이가 딱 됩니다. 파이에다가 대략 3.14 정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값이 377이 딱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단위를 보면은 요 에타 제로 이 인트린직 임피던스 단위를 보면은 딱 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매질마다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성질이잖아요. 지금 진공 같은 경우에는 엡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 값이 딱 나왔죠. 그래서 인트린직이라는 말이 인트린직이 고유의 본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트린직 임피던스라는 이름이 매질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임피던스 값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가 인트린직 임피던스 오브 프리 스페이스. 자, 그리고 단위가 옴이 나온 거는 이 H 값 매그네틱 필드 인텐서티가 단위가 암페어 퍼 미터죠. 그 다음에 이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티 이 값이 단위가 볼트 퍼 미터예요. 따라서 지금 이 값은 이 인트린직 임피던스 단위 생각해 보면은 H분의 2죠. 따라서 H 암페어 퍼 미터 분의 볼트 퍼 미터 딱 해주면은 결국에는 암페어 분의 볼트죠. 암페어 분의 볼트면 단위가 이제 옴이니까 이렇게 옴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프리스페이스나 로슬리스 미디어 이런 미디어에서는 이 값이 실수기 때문에 리얼 넘버기 때문에 EX 플러스 G 이거를 에타 제로로 딱 나눠주면은 HY 플러스가 딱 되는데 얘네는 지금 페이저 값이기 때문에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인데 복소수에다가 어떤 실수배 해줘도 이런 부분이 바뀌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페이저 값에다가 2의 J 오메가 T 딱 곱해지고 리얼 파트가 딱 취해지면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G 이것처럼 결국에는 이 부분이 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단순히 실수배만 해줬을 때는 위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아, 이 HY 플러스랑 EX 플러스랑 같은 위상이구나 in phase구나 알 수가 있겠죠.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HY 플러스 G is in phase with HX 플러스 G
따라서 이제 얘가 마루면은 얘도 마루고 얘가 고리면 얘도 고리고요. 참고로 마루랑 고리 영어로 뭐냐면은 이제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마루라고 하죠. 여기를 고리라고 하고, 마루가 영어로 크레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고리 영어로 트로프예요. 크레스트는 이 마루 자체가 어떤 꼭대기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크레스트면은 꼭대기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트로프가 파동에서 이런 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구조에서 이제 이렇게 밑에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을 트로프라고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그 축사한 농장에서 가축들 키울 때 닭들이 이렇게 이런 데 갇혀가지고 다닥다닥 갇혀가지고 있고, 이 앞에 이렇게 트로프가 있습니다. 트로프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모이를 쫙 주면은, 모이를 이런 데다 딱 뿌려주면은 닭들이 와서 딱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트로프 단면을 보면은, 이런 걸 트로프라고 하는데 트로프 단면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일렬로 쭉 해가지고 여기 먹이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루가 꼭대기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닭이 이렇게 있으면은, 숫닭은 이 빨간 색깔 뭐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크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닭이 먹이를 먹을 때는 이 크레스트가 트로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크레스트랑 트로프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도 이 인스탄테니우스 익스프레션, 순식값, 인스탄테니우스 값 쓰면은 이제 인스탄테니우스 값이니까 페이저 값과는 다르게 t에 대한 디펜던스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H 벡터 딱 쓰고 G, T 딱 썼을 때 플러스 G축으로만 진행하는 이런 이 필드 중에서도 EX, AX, 이 AX에 관한 이 EX 컴포넌트만 있는 이런 이 필드가 플러스 G축 방향으로만 진행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이 H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AY의 성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AY의 성분 어떻게 구하냐면은 방금 구했던 요 HY 플러스 G, 요 값이죠, 요 값. 요 값에다가 페이저를 인스탄테니어스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의 J 오메가 T 곱해주고 리얼 파트 취해주면은 이제 구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결국엔 여기다가 2의 J 오메가 T 곱한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구해볼까요? 에타 제로분의 1 여기다가 2의 X 플러스 G 요거에다가 2의 J 오메가 T 곱한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해주면은 이거 H 플러스 GT 벡터까지 만들어주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벡터로 바뀌면서 AY 딱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 값이 뭐였냐면은 E0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K0G 요거였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요거 딱 곱해주고 요것도 곱해가지고 리얼 파트 딱 취하면은 코사인 성분이 남기 때문에 에타 제로분의 1 2의 J 오메가 T 빼기 요거 딱 해주면은 K0G 여기다가 E0 플러스 곱해주고요. 여기 앞에 E0 플러스 딱 해줘서 여기서 이제 리얼 파트 딱 취하면은 코사인 부분 딱 오겠죠. 그럼 에타 제로분의 E0 플러스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0G 여기다 이제 이 AY 딱 곱해주면은 얘가 이제 H 플러스 GT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벡터 E, 벡터 H 이제는 얘네들은 페이저 값이 아니라 인스탄테니어스 값인데 이런 인스탄테니어스 값의 차이가 그 비율이 이 인트린식 임피던스만큼 차이가 난다. 물론 방향은 다르죠. 방향 다르고 근데 얘네들의 매그니튜드가 에타 제로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H나 E가 전부 다 플러스 G축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파동은 지금 이렇게 G축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필드는 이렇게 X축 방향이고요. 그 다음 H 필드는 이렇게 Y축 방향이에요. 그래서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E와 H가 서로 다 전부 다 직각이다 알 수가 있고 H and E both are normal to the direction of propagatio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fact that we specified E AX, EX is not as restrictive as it appears inasmuch as we are free to designate the direction of E as the plus X direction which is normal to the direction of propagation AG 여기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하려고 이 필드를 EY랑 EG는 없다고 표현하라고 그냥 EX 값만 있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제한을 둬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EX 값만 있을 대로 했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조금만이라도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평면파 플레인 웨이브고 결과적으로 이 필드는 그리고 또 H 필드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방향이에요. 따라서 한 가지 방향 선택하는데 그냥 임의로 이렇게 플러스 X축 방향 선택을 한 거죠. 조금 뒤에는 이제 임의 방향에 대해서도 임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파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여기 8-2점이 여기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단원 처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가지고 약간 자세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래도 빨리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자계약이라는 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 거고요. 제대로 이해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죠. 공식도 막 다른 과목들처럼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8-1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xample 8-1 Uniform plane wave with E AX, propagates in a lossless simple medium. lossless네요. lossless simple medium. relative 값으로 주어졌네요. 얘네 두 개는. in the plus g direction. assume that EX is sinusoidal with a frequency 100MHz and has a maximum value of 10의 마이너스 4 volt per meter at time t0. n치는 8분의 1m. Write the instantaneous expression for E for any t and g.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고 그 다음에 EX가 사이너소이달이면서 미디엄도 심플 미디엄에다가 로슬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스탄테니우스 형태 알죠? 형태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E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g 그 다음에 여기 시간 0초일 때 딱 이렇게 크레스트에서 마루에서 딱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위상 하나만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나 푸사이 기호 써가지고 딱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 이 필드 구하라고 했으니까 벡터니까 AX만 딱 이렇게 해주면 딱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플러스 G 디렉션으로 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값 딱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진 값들 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T는 0이고 G는 8분의 1일 때 맥시멈 밸류 오브 10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값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4 볼트 퍼 미터고 그 다음에 T가 0일 때 그리고 G가 8분의 1 미터일 때 그때 이 값이 맥시멈 받는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코사인 값이 1이겠죠. 그러니까 이 푸사이 빼기 8분의 1 K0 여기선 K0는 아니죠. 지금 프리스페이스가 아니라 엡실론 R 값이 1이 아니라 지금 4니까 프리스페이스는 아니고 따라서 K0는 아니고 K 값으로 주어지고 이 값이 이제 코사인이 최대값이 나오려면은 이 값이 2n 파이 그런데 K 값은 어떤 정해진 값이고 이 푸사이 값은 굳이 이렇게까지 나타내지 않아도 되죠. 그냥 0이라고 하겠습니다. 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K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K 값도 여기 프리퀀시가 100MHz라고 되어 있고 엡실론 R값, 뮤 R값 다 나와 있습니다. K 값이 얘가 웨이브 넘버가 오메가 루트 뮤 엡실론이죠. 2파이 F 여기다가 이제 100MHz니까 100 곱하기 10의 6승 대입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루트 뮤 엡실론인데 뮤 R값과 엡실론 R값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뮤 엡실론 대신에 뮤 R, 뮤 제로 엡실론 R, 엡실론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값이 다시 쓰면은 2파이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분의 1 여기다가 뮤 R 엡실론 R 이렇게 되죠. 왜냐면은 루트 뮤제로 엡실론 제로가 빛의 속도의 역수기 때문에 이제 루트 뮤제로 엡실론 제로가 3 곱하기 10의 8승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제외한 나머지 뮤 R 엡실론 R 값 대입해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4고 얘가 1이었습니다 문제에서. 따라서 이게 전체가 2겠죠. 따라서 이제 여기다 2 딱 대입을 해주면은 K 값 구할 수가 있어요. 10의 8승 10의 8승 딱 사라지고 K 값이 4파이네요. 4파이 얘가 4파이 그러면은 이 푸사이 값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답이 AX 10의 마이너스 4 코사인 오메가 T 이것도 알죠. 2파이 F니까 2파이 곱하기 10의 8승 T 빼기 4파이 G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거 제외하고 사인으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봤는데 틀렸네요. 여기서 지금 3분의 1이 누락이 됐네요. 3분의 1 K가 4파이가 아니라 3분의 4파이죠. 3분의 4파이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T 이 부분은 그대로 가고 K 여기 K가 3분의 4파이로 바뀌니까 얘가 3분의 4파이니까 이 푸사의 얘도 6분의 파이겠죠. 6분의 파이 얘도 6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4파이지 대신에 K 값이 3분의 4파이니까 3분의 4파이로 바뀌고 다음 푸사이 값도 6분의 파이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단위는 볼트 퍼 미터겠죠. 그러면 답이랑 비교하면은 AX 10의 마이너스 4 볼트 퍼 미터고 오메가 값이 2파이 10의 8승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G 전개하면은 6분의 파이 나오죠. 네, 그럼 맞죠. 그래서 바로 그냥 뭐 페이저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Write the instantaneous expression for H H는 얘랑 in phase죠. in phase 얘랑 in phase니까 코사인 나머지 그대로 오면 됩니다. 코사인 부분은 그대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방향이 플러스 지축으로 지금 플러스 지축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니까 이 값이 AX 방향이면은 H 값이 AY 방향입니다. AY 방향이고 H죠. H인데 G와 T 함수인 H 그리고 이제 요 값은 에타분의 2 이렇게 되죠. 에타분의 2X 값 따라서 에타 값 계산해주면은 요거 엡실론 제로분의 뮤제로 루트 씌워준 게 에타 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타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분의 u0 ur 이렇게 되니까 얘가 원래는 120파이였습니다. 그런데 엡실론 r 값이 4고 ur 값이 1이니까 결국에는 이거 절반이 되겠네요. 이게 딱 60파이가 되겠다. 60파이. 따라서 60파이로 딱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60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딱 이렇게 되겠죠. 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60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나머지는 똑같죠. 이거 똑같고 방향이 a, y 방향. g와 t의 함수인 h. 그 다음에 이번엔 10번. Determine the location where EX is positive maximum when T는 10의 마이너스 8승. EX가 positive maximum이면은 지금 얘가 이제 EX인데 얘가 EX 이만큼이 EX죠. 이만큼이. H는 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만큼이 EX 값인데 얘가 맥시멈이 되는 로케이션 T가 10의 마이너스 8승일 때 그러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8승 T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면은 10의 8승이랑 10의 마이너스 8승이랑 사라지면서 2파이만 남죠. 2파이 2파이는 이 코사인 함수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으니까 다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10의 딱 마이너스 8승으로 딱 멈췄을 때 더 이상 이제 이 G와 T 함수 여기 G로 바꿔야겠네요. 오타가 있었네요. 이 G와 T 함수인 이 얘가 T 값이 딱 고정되면서 G 함수로 딱 바뀌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T 부분이 사라졌죠. 근데 이게 피크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게 2파이의 정수배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G 플러스 6분의 파이가 2의 n파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0, 1, 2 인티저 그러면 G값 구해보면은 6분의 파이 빼기 2n 파이에다가 4파이분의 3 딱 곱하면 이제 G가 딱 나오겠죠. 어차피 n이 부호 상관없이 정수기 때문에 굳이 뭐 마이너스라고 안 해줘도 플러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답이 될 거예요. 파이 부분 지워줄 수 있겠다. 파이 부분 지워주면은 딱 이렇게 되겠죠. 전개해주면은 8분의 1 플러스 2분의 3n 이렇게 되겠네요. 단위는 미터 2분의 3n 플러스 8분의 1 저희는 2분의 3n 플러스 8분의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은 8분의 1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8분의 1이랑 8분의 13이랑 8분의 12 8분의 12가 차이 나죠. 이게 2분의 3이니까 네,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답은 여기까지고요. 문제에선 좀 더 분석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mining this result more closely we note that the wavelength in the given medium is K 값이 아까 3분의 4파이였으니까 3분의 4파이 대입해주면은 2분의 3m 1.5m고 람다가 웨이블랭스 파장이 2분의 3m 나왔고 여기서 2분의 3m 대신에 이 람다로 딱 바꿔주면은 8분의 13 플러스 마이너스 n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자연스럽죠. 왜냐면은 파장이란 거 정의 자체가 파장만큼 위치가 차이가 나면은 파동의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네, 따라서 이제 파장만큼 이동을 하면은 같습니다. 여기서도 전기장 값이 최고고 파장만큼 차이가 나는 여기서도 전기장 값이 최고입니다. 여기랑 여기도 다 파장만큼 차이가 나죠. 이런 데도 다 파장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E와 H 전부 다 인페이즈이기 때문에 H도 파장이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E 필드와 H 필드 둘 다 사이너소이달하게 주어지고 E 필드가 X 방향 가리킬 때 H가 Y 방향 가리키고 진행 방향은 G축 방향이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ENH fields of uniform plane wave at t는 0 시간이 0초일 때 딱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딱 시간이 멈춰있을 때 이제 이렇게 생겼다. 자 다음 시간에는 8-2.1 도플러 이펙트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